윤석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시사 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제가 경기도 대변인을 하느라고 시사 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자리를 비웠습니다. 많은 팬들 그리고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 다시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 너무나 뵙고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매주 약 2번 정도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 어떻게 좋은 정치가 실현될 것인가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박수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2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치, 경제, 행정,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수년 동안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들이 도의회 또는 국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재정 지원이 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는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얘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얘기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석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8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도자가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사회는 밝아지죠. 행복해지죠. 그러나 지도자가 리더십을 잘못 발휘할 경우 그 사회는 실패하고 어둠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있는 그런 저개발 국가 보셔서 잘 알 겁니다. 지도자가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 요소는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지도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열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열정으로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진보 보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집단 간의 균형을 맞춰주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막스 베버의 얘기는 일단 지도자의 리더십의 원천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 지도자의 리더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리스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합니다. 리더십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집단 또는 무리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합니다. 리더십에 있는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는 많은 국민들이 저절로 따라가죠. 홍해를 건넜던 모세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의 바다를 가로질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에 믿음을 갖고 따라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그 수많은 일본군과 대적할 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북을 두드릴 때 수많은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현대사회에서는 의사소통하는 능력,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본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장차관, 국실장이 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임파워먼트, 권한 이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정무 감각이 필요합니다. 행정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할지, 어떤 순간에 인재를 발탁하고 또 파면해야 될지 그런 정무 감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정책 능력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모르면 실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정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만 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문제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제가 바뀌어야 되고 학부모들의 일했던 사회 모든 지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문제는 그동안 모든 정부 때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로 모든 정부 때마다 논의가 됐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움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구성하고 있는 참모들이 일단 국정에 대해서 밝지 못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본부장, 본인의 문제, 부인의 문제, 장모의 문제, 본부장뿐만 아니라 당은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당내 내분, 권력 다툼이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신뢰 받고 있나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더군다나 임기 초가 시작되기 전에 인수위에서 모든 정책이 걸러져야 되고요. 또 취임 후 100일 동안에 기본 정책이 다 정립이 돼야 되고 취임 후 1년 동안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책 기조 빨리 바꾸고 인사해서 청와대 개편하고 당 개편하고 정부 개편, 문제 있는 장관들, 행안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일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파면하고 대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바랬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빠르게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실패합니다. 임기 80일 지났다고 너무 빠른 얘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율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 야당 당사 찾아가서 야당 대표 만나고 야당 국회의원 만나고 설득하고 국민들께 반성하고 성찰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카리스마, 결단력, 의사소통, 또 권한이양, 정무감각,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정책 능력, 의회와의 소통,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잘못된 것들 바꾸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의 수많은 그런 인재들이 또 그 길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타날 겁니다. 좋은 정치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 복귀 후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 국민들 당연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국민들께 먼저 낱낱이 고하고 제기를 찾는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 뵙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